다가오는 5일은 금전운을 위하여 중요한 날인데요. 올 한해 재물복을 가득 받길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이날을 주목하여 이것들은 절대 하지 마세요. 오는 5월 5일은 이파입니다. 이파는 봄 기운이 남아있으면서도 초여름으로 접어드는 절기이지요. 옛날에는 이 시기가 되면 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였고 우리 조상님들은 재물운과 식복이 함께 들어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파의 시기는 금전운과 관련이 깊은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이제 여름을 맞이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여 한 해 중 양기가 가장 왕성한 시기의 기운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집안의 금전운을 생각한다면 이 시기에 어떤 것을 먹는지 신경 써야 합니다. 이파에 먹는 음식이 이번 달, 더 나아가 한 해의 재물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조상님들은 운의 흐름을 잘 알고 활용했으며 중요한 날마다 꼭 지켜야 할 금기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파의 시기에 이런 금기를 지키지 않으면 재물운이 들어오지 못한다고도 여겼습니다. 반대로 양기가 충만한 이 시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좋은 행동을 가볍게 실천하면 금전운이 함께하고 새로운 기회가 찾아와 더 큰 풍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파날에 절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비롯하여 재물운을 위해 먹어야 할 음식, 그리고 일상에서 간단하게 지킬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들까지 전부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고 유의하셔서 오는 5일 이파를 잘 보내시면 금전운이 따를 것입니다.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이파는 매년 5월 5일에서 6일쯤 찾아오는데요. 특히 올해 이파는 다른 때보다 금전운을 강하게 부를 수 있는 시기입니다. 먼저 숫자 5는 금전운과 인연이 깊은 숫자입니다. 동양에서 말하는 오행이라는 자연의 원리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오행은 나무, 불, 흙, 금속, 물 이렇게 5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숫자 5는 중심에 있는 흙의 기운을 가집니다. 흙은 씨앗을 키우고 금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도 재물을 끌어오는 바탕이 되어줍니다. 또한 옛말에 오복이라고 해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갖춰야 할 5가지 복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불을 뜻하는 부자가 되는 것도 하나의 복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 5는 복을 가득 담은 숫자라고 말할 수 있고 재물운과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더하여 변화와 기회를 뜻하기도 합니다. 항상 똑같은 것보다는 한 걸음 움직이고 아주 작더라도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돈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지요. 숫자 5는 그런 기회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정체된 대운을 깨우고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5월 5일 이파는 5가 2번 들어갔다는 점에서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고 금전운을 불러오는 의미 있는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파는 원래부터 재물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으로 여겨졌는데요. 이 시기가 바로 기운이 확장되고 돈의 흐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파는 문자 그대로 보면 여름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예전 어르신들은 이 시기를 두고 재물과 마찬가지였던 보리가 있고 참외꽃이 피며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농사 역시 아주 바쁜 시기인데요. 작물이 자라고 동시에 해충도 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풍수적으로 보면 좋은 기운과 나쁜 기운이 동시에 함께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지요.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금전운도 이 이파 즈음부터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은 기운만 오는 것이 아닌 해충처럼 재물을 갉아먹는 기운도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잘 관리해야만
풍성한 재물운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이파의 시기에는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이 있는데요. 5일 이파에는 절대 이 음식들을 드시지 마세요. 이파가 다가오면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몸 안의 기운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는 불의 기운이 자연스럽게 강해지는 시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날 너무 자극적인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너무 맵거나 짠 음식 간의 조화가 없는 식사를 하게 되면 몸 안의 기운도 불균형이 이뤄집니다. 이런 음식들은 간과 심장을 과도하게 자극하면서 몸 안의 화기를 지나치게 끌어올리기 때문인데요. 화기가 강해지면 생각이 들뜨고 감정적으로 행동하기 쉬워집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상태를 금전운에 악영향을 주는 신호로 보는데요. 실제로 이런 시기엔 계획되지 않은 지출이나 충동적인 소비가 잦아집니다. 한마디로 이날 내 입속에 불이 나면 지갑에도 불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식의 간은 순하고 조화로워야 하고 지나친 자극은 운을 흐리게 합니다. 특히 이파처럼 금전운을 받을 수 있는 시기에는 최대한 덜 자극적으로 더 균형 있게 먹는 것이 재물운을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날 먹지 않는 것이 좋은 음식이 있는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삼겹살이나 튀김류 같이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들 먹다 보면 참 맛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음식을 과하게 먹는 것이 재물운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풍수에서는 음식도 기의 흐름과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기름진 음식은 소화에 부담을 주고 몸 안의 기 흐름을 정체시키는 경향이 있지요. 특히 이런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면 몸 안에 습한 기운이 쌓이게 되는데 이것은 재물의 순환을 막는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장입니다. 비장은 소화뿐 아니라 사람의 사고와 판단을 관장한다고 하지요. 그런데 비장이 약해지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이로 인해 잘못된 소비나 투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날 재물운을 받고 실생활에서 경제적으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과식하지 않고 적당히 먹는 것이 중요하지요. 우리 몸이 편안해야 마음도 맑고 마음이 맑아야 돈의 흐름도 순조롭게 흐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음식 하나가 삶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그런가 하면 이판할 만큼은 피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과도한 음주입니다. 특히 이번 5월 5일은 긴 연휴가 포함되어 있어 모임을 하면서 술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 과음은 절대 피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가 우리 몸에 주는 영향은 단순히 건강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술을 마신다는 것은 수와 화의 기운을 자극하는 특성이 있어 에너지가 분산되거나 흩어지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거나 감정적으로 충동적인 판단을 내리게 될 수 있지요. 특히 이파와 같은 시기에는 기운이 더욱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이파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금전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감정 상태가 불안정할 경우 재물운을 놓치거나 기회를 잃을 위험이 있지요. 예를 들어 충동적으로 큰 결정을 내리거나 불필요한 소비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을 과하게 마시는 것은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라 판단력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평온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며 금전적 결정을 신중하게 내리는 것이 재물운을 높여줍니다. 그런가 하면 이날을 맞이하여 먹으면 금전운에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쑥이 들어간 음식인데요.
쑥은 오래전부터 재물운과 관련된 중요한 음식으로 여겨졌습니다. 풍수에서는 쑥이 가지고 있는 청정과 정화의 기운이 집안의 운을 맑게 하고 부와 행운을 불러온다고 하였지요. 이파의 쑥을 먹는다는 것은 자연의 에너지와 조화를 이루는 행동이 됩니다. 또한 쑥의 특성 중 하나는 막힘을 풀어주는 효과인데요. 쑥을 먹으면 몸속에 쌓인 독소가 제거되듯이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막힌 부분도 해소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지요.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쑥은 그 막힘을 풀어주고 새로운 재물운을 불러온다고 하지요. 옛날 우리 조상님들도 이파의 시기에는 쑥버무리를 해서 드셨습니다. 쑥버무리는 쌀가루와 쑥을 버무려 시루에 쪄먹는 음식으로 면역력을 높여주고 해독작용이 뛰어나지요. 뿐만 아니라 쑥국과 쑥전도 이날 먹으면 좋은데요. 이파 무렵에는 쑥향이 진하기 때문에 몸을 정화하고 여름 준비에 더욱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이날 잊지 않고 먹었던 음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음식인 밥인데요. 먼저 요즘 우리가 흔히 먹는 백미밥, 쌀밥은 완성된 제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백미는 이미 정제된 형태의 쌀로 지금의 돈과 같은 의미를 지니지요. 무엇보다 과거 흰쌀밥은 부자의 상징이었기에 재물운과 연관이 깊은 것인데요. 일반 사람들은 백미를 특별한 날에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백미는 완성된 제물로서 사람들의 삶에 안정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하였지요. 그래서 흰쌀밥을 입하날 먹는 것은 우리에게 완성된 풍요로움이 다가오길 바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찹쌀밥 역시 좋은데요. 옛날부터 찹쌀은 가장 귀한 곡식 중 하나로 보통 사람들은 일상에서 접할 수 없었습니다. 찹쌀은 주로 제사나 잔치날 등 특별한 의례가 있거나 행사가 있을 때 주로 사용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찹쌀은 생산량이 적으며 가격도 높았기 때문이지요. 이로 인해 찹쌀은 풍요와 재물복을 상징하며 조상과 신에게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파날 찹쌀밥을 먹는 것은 우리의 복과 풍요를 기원하는 의식이자 조상님들에게 바치는 존경과 정성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때 찹쌀밥과 취나물, 고사리, 참나물 등의 제철 나물을 함께 먹는다면 자연의 기운을 흡수한 음식으로 풍요와 건강을 함께 기원할 수 있습니다. 이파의 시기에는 본격적으로 상추와 같은 잎채소들이 자라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이날 상추쌈과 된장을 이용한 음식을 먹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먼저 상추는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더운 여름철을 앞두고 우리 몸을 시원하게 해주고 입맛을 돋우며 기운을 보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상추는 그 자체로도 좋은 기운을 지니고 있지만 된장과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된장은 발효된 음식으로 장 건강에 좋고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이파날 상추쌈과 된장으로 만든 음식을 먹는 것은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고 기운을 보충하기에 매우 좋은 선택이 되는데요. 균형이 맞게 되면 운의 흐름도 더욱 좋게 흐르게 됩니다. 예로부터 이파날에는 갈비탕을 먹기도 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몸보신은 물론 불을 상징하는 재료들이 들어있어 재물운과도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갈비탕에 들어가는 소갈비, 대추, 인삼은 모두 불을 상징하는 재료들입니다. 소갈비는 그 자체로 강한 기운을 뜻하며 부유함과 풍요를 나타내지요. 또한 대추는 부유와 번영을 의미하며 예로부터 재물과 관련된 행사나 의식에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인삼은 양기를 보충하고 장수와 풍요를 기원하는 대표적인 약초였습니다. 그렇기에 이파날 갈비탕을 먹게 된다면 체력을 보충하는 동시에
재물운을 끌어들이고 풍요로운 한 해를 기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이판 아래는 해산물을 먹는 것도 좋습니다. 이 시기에 먹으면 건강을 보강하고 여름을 대비하는데 효과적인 해산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멍게는 5월에 글리코겐 함량이 높아져 가장 맛이 좋습니다. 멍게는 지방질이 거의 없고 저칼로리 수산물로 건강한 식단이 됩니다. 이 시기에 멍게를 먹으면 체내 에너지를 빠르게 보충하고 다가오는 여름철에 필요한 기운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장어 역시 좋은데요. 장어는 여름철 더위를 대비하는 보양식으로 적합한 음식입니다. 현대인들의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시력을 보호하며 오메가3 지방산은 심혈관 건강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장어는 단백질이 풍부해 체력 회복에도 좋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하거나 함께 먹기도 좋습니다. 먹는 것 이외에도 이파를 맞이하여 금전운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재물운을 원한다면 이파날 아침에는 반드시 동쪽 창문을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동쪽은 새로운 시작과 기운의 흐름을 상징하는 방향으로 생명의 기운과 금전의 기운을 동시에 받아들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위치입니다. 이파는 자연이 새로운 생명의 기운을 불러일으키는 시점으로 동쪽에서 떠오르는 햇빛은 생명력과 기운을 상징하지요. 그래서 이 시점에 동쪽 창문을 열어두면 자연의 생명력과 함께 양의 기운이 집 안으로 흘러들어와 우리의 재물운을 순환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동쪽은 재물의 기운이 들어오는 방향으로도 여겨지므로 이 방향에서 들어오는 기운은 돈의 기운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날 동쪽 창문을 열어두면 환기가 되면서 집안의 공기 흐름을 좋게 되는데요. 이렇게 자연의 기운을 받아들이면 올해의 재물운을 더욱 끌어들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파날 아침에는 동쪽 창문을 열어두고 기운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날은 만약 집안의 마당이나 정원에 풀이 자라났다면 반드시 정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기에 자라난 풀을 그대로 두면 기운의 흐름이 막히고 애군이 머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 조상님들은 이파를 맞이하여 신초배기를 하셨는데요. 이는 새로 자란 풀을 베어내고 잡초를 정리하며 공간의 기운을 맑게 하는 행위였습니다. 풀을 베는 행위는 쌓인 탁한 기운을 제거하여 애군을 걷어내고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잡초가 무성하면 돈이 새어나가고 기운이 어지러워져 재물운이 흩어진다고 여겼지요. 그러니 이파날 풀을 베고 마당을 정돈하는 것은 우리 가정의 운을 다듬고 복을 맞이하는 준비가 됩니다. 이파의 재물운을 불러들이는 특별한 방법 중 하나는 집안에 식물을 드리는 것인데요. 특히 돈나무를 비롯하여 재물운을 부르는 식물들을 놓으면 더욱 좋습니다. 재물의 씨앗을 심고 기르는 상징적인 행위이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돈복과 재물운도 함께 자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 이때 집안에 드리는 식물은 너무 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내 키보다 큰 식물을 실내에 두면 번영운을 누르거나 흩뜨릴 수 있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식물에 물을 줄 때마다 나는 지금 풍요를 키우고 있다는 마음을 함께 담는 것입니다. 마음과 기운이 함께 움직일 때 그 식물이 곧 나의 재물운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어 집안 구석구석으로 복이 퍼지게 됩니다. 금전운을 위해서 가장 강한 행동이 있는데요. 이날 반드시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바로 정리입니다. 이 시기는 기운이 움트고 생명력이 올라오는 시기인 만큼 기운의 흐름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요소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먼저 이날 집안의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해 보세요. 쓰지 않는 물건이나 고장난 물건들은
정체된 기운을 만들고 공간의 흐름을 막습니다. 이런 것들을 과감히 버리거나 정돈하게 되면 공간에 새로운 기운이 순환하면서 금전운을 맞이할 자리가 생깁니다. 한마디로 비운 자리에 복이 들어오는 것이지요. 입하나를 맞이하여 지갑과 통장을 정리하는 일도 좋습니다. 금전운을 상징하는 지갑 안에 불필요하게 쌓인 영수증이나 명함, 오래된 카드 등을 정리해 보는 것이지요. 통장 정리 역시 지출 내역을 돌아보고 자리를 다시 잡는 것이므로 금전운도 더욱 살아나게 되어 번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풍요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서로 공유해 주세요. 또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남겨주세요. 함께 나누면 더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